클래스를 선언하실 때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요. 클래스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만드실 때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세요. 그게 그 자바에서 클래스 이름 만드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중괄호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드, 다른 말로는 멤버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필드를 멤버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필드를 필요한 것들을 선언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직사각형에서는 width와 height만 있으면 돼서 두 개만 선언을 했고요. 생성자는 이 두 개의 필드,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해 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든 이유는 다른 생성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생성자들과 함께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생성자도 필요해서 빈 껍데기뿐이긴 하지만 얘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1개짜리 생성자와 파라미터 2개짜리 생성자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 파라미터의 개수나 파라미터의 타입이 따른 다른 생성자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을 생성자 뭐라고 부르죠? 오버로딩 맞습니다.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서드 오버로딩과 똑같은 거예요. 파라미터가 다르면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르거나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면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들을 여러 개 중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버로딩, 메서드 오버로딩이고요.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자는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니까 이름은 다 똑같고요. 이름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파라미터가 없다. 파라미터가 1개다. 파라미터가 2개다. 이렇게 파라미터가 다르면 생성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버로딩입니다. 제가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로드라고 하는 게 짐을 싣는 뭐 배나 트럭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실는 거를 로딩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가 트럭이나 혹은 배에 실리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여기 모양이 똑같은 거죠. 그게 오버로딩이에요. 오버로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성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1개짜리 파라미터 1개짜리 생성자하고요. 파라미터 2개짜리 생성자를 보시면요. 코드가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는 2개의 값을 가지고서 첫 번째 값을 width에 두 번째 값을 height에 집어넣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단지 이 2개가 같은 값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파라미터 1개짜리 생성자는 두 번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코드 대신에 이 두 줄을 써주는 코드 대신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 이때 다른 생성자는 this라고만 하면 누가 되는 거냐면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length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누구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는 밑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length가 width에도 사용이 되고 똑같은 length가 height에도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보통 생성자를 만들 때요.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전체를 다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생성자를 보통 그렇게 만들어요. 얘 하나만 이용하면 다른 것들을 응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this라고 하는 생성자 사용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상속이라는 거를 공부하면 그때는 또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요. 지금은 this라고 하는 키워드. 이게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this라고 호출하시는 거예요. 메인 클래스 주의하셔야 돼요. 메인 클래스에서는 new rectangle, new rectangle, new rectangle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시는 건데 지금 클래스 안쪽이잖아요. 클래스 안쪽이고 rectangle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this라고만 하면 된다. this라고만 하면 된다. 이때 new도 쓰는 거 아니에요. new도 아니에요.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냥 this라고 하는 키워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문법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생성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런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시고요. rectangle도 저장하시고 클래스 메인에서는 코드가 바뀔 게 없어요. 바뀔 게 없고 여기서 그냥 run as 하시고 실행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rect 1번이야 어차피 디폴트 생성자고요. rect 2번이 이거죠. 근데 얘가 내부적으로는 밑에 있는 생성자 호출하면서 실행이 된 거죠. 제대로 됐어요. width 5.0, height 5.0. 그리고 아래쪽은 원래 자기 생성자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조금 코드를 다듬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두 줄의 코드, 여기 있는 두 줄의 코드, 여기 있는 두 줄의 코드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단지 바뀌는 거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것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메서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원래 텔레비전에서 info를 했던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info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어서 파워 온 변수의 값, 채널의 값, 볼륨의 값을 출력해주는 메서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rectangle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그런 메서드가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system.out.println을 하지 않고 그 메서드 하나만 딱 호출해서 똑같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이제 과제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세요예요. 첫 번째 메서드부터 만들면 자,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퍼블릭은 붙이셔야 돼요. 스태틱은 빼라 그랬죠. 네, 어제부터는 스태틱 빼라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를 리턴을 해야 돼요. 리턴을 해야 되니까 리턴하는 타입이 있겠죠. 넓이는 리턴 타입이 뭐가 될까요? 더블이죠, 더블. 가로 길이도 실수, 세로 길이도 실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를 하면 더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메서드 이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메서드 이름은 넓이가 area니까 뭐 area 뭐 이런 정도로 하거나 뭐 calculate area 뭐 이런 정도로 하거나 뭐 원하시는 대로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파라미터를 선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껍데기예요. 자, 이게 껍데기예요. 리턴 타입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메서드의 이름이 있으면 되고요. 파라미터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다면 몇 개가 있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직은. 일단 여기까지면 선언이 되죠. 더블을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선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서 무슨 일을 해서 리턴할 건지. 더블이니까 리턴해야 되겠죠. 값 하나를 리턴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자,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실 때 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메서드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지, 정보를 줘야 면적을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투입하지 않아도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라. 자, 그러면 클래스 메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클래스 메인으로 가서 렉트 1번을 볼게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넓이가 얼마냐? 렉트 1번의 넓이가 얼마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싶어서 사각형은 렉트 1번이고 여기에 있는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 메서드가 렉트 1번의 넓이를 리턴해주면 그럼 이 자리에 그 넓이가 올 것이고 그걸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사용하는 입장이에요. 그죠? 메서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객체를 먼저 생성해 놓고 즉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area는 렉트 1번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리턴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서 렉트 2번 넓이라고 했을 때 렉트 2번 점 area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여기서는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변수를 가지고 있다가 그 클래스의 다시 얘기해서 그 사각형의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으면 첫 번째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으면 두 번째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제가 지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렉트 1번의 위드스 이렇게 하면 렉트 1번 딱 찾아가서 거기에 위드스 하고 이렇게 찾아간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렉트 1번이 0.0이다 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말씀드렸죠. 렉트 2번 점 위드스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렉트 2번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위드스 하면 5.0 이렇게 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네. 메서드도 마찬가지. 메서드도 렉트 1번에서 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렉트 1번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렉트 1번 이렇게 찾아갔으니까 렉트 1번에서의 넓이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서 넓이를 구해야 돼요? 가로 길이 0.0하고 세로 길이 0.0이라고 하는 길이들을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는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코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사각형을 찾아가서 두 번째 사각형을 이렇게 찾아간 다음에 그죠? 찾아가서
두 번째 사각형의 위드스가 가로 길이가 5.0이고 세로 길이가 5.0이니까 여기에서 넓이는 5 곱하기 5다라고 계산이 돼서 나오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이미 제공이 되어 있나요? 제공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제공이 되어 있죠. 랩트 1번 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점. 거기를 찾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사각형을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각형을 찾아갔기 때문에 위드스, 하이트 이미 거기에는 변수로서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은 렉트 1번이라고 하는 사각형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도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도요.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각형을 찾아갔죠. 점. 두 번째 사각형을 찾아가니까 두 번째 사각형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점.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 길이 5.0, 세로 길이 5.0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제공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호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호출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가로 길이가 0이다, 세로 길이가 0이다 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 길이가 5다, 세로 길이가 5다 넘길 필요가 없는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파라미터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예요. 필요 없다. 그럼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지금 이 클래스 코드만 보면 값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메서드는 언제 사용이 돼요? 메서드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항상 new 하고 나서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메서드가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new가 됐다는 얘기는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됐고 그 메모리 공간에 위드스와 하이트의 값이 저장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조금 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힙에 저장되어 있는 위드스와 하이트의 값을 가지고서 area,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줄로 끝낼 수도 있겠네요. return, width 곱하기 height.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거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전부 다 디스를 생략을 했어요. dis.width 곱하기 dis.height 이거를 전부 다 생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헷갈릴 게 없잖아요. 지역 변수가 width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따로 없으니까 파라미터도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width는 변수가 하나도 선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메서드 내부에서 지역 변수가 하나도 선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지고 있는 변수는 멤버 변수, 필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이클립스가 색깔도 보여주죠. 필드 위드스다. 필드 위드스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자, 그럼 정말로 얘가 제대로 된 에리어를 주고 있는지 리턴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메인으로 가시면 돼요. 저장 다 하셨으면 자, 요거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만들었죠. 첫 번째 사각형하고 두 번째 사각형까지 만들었어요. 실행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0 당연해요. 가로 길이도 없고 세로 길이도 없으니까 넓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이에요. 5 곱하기 5니까 25 잘 계산됐어요. 그죠? 네. 세 번째 사각형까지도 테스트 해보죠.
여기까지도 테스트 해볼게요. 네. 여기서도 똑같은 코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렉트 3번에 넓이는 하고서 여기서도 호출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호출하시면 되냐면 렉트 3번에서 렉트 3번에서 area라고 하는 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가로 길이가 3이고요. 세로 길이가 4여서요. 3 곱하기 4니까 12라고 잘 줍니다. 자, 이것도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렉트 3번에서 점까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렉트 3번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렉트 3번 변수를 보고서 힙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거기에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가로 길이 3, 세로 길이 4 이게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에. 이게 있어서 넓이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4 그래서 12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메서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 즉 필드들을 가지고서 메서드 만드시는 것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메서드 하나가 더 남았죠. 메서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그 하나는 뭐냐면 둘레 길이. 이제 둘레 길이는 넓이를 계산해 봤으니까 쉽게 되겠죠. 더블 둘레 길이도 더블이 되겠죠. 더블이 될 거고 페리미터라고 하죠. 페리미터가 아마 둘레 길이란 뜻일 거예요. 둘레 길이란 뜻일 거고요. 자, 여기서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세요.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드를 어떤 식으로 호출할 거냐면 렉트 3번에 둘레 길이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할 거고요. 렉트 1번에 둘레 길이 하고서 메서드 호출할 거고요. 렉트 2번에 둘레 길이 하고서 메서드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호출한다는 얘기는 힙에 있는 객체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각형이냐 두 번째 사각형이냐라고 하는 그 객체를 찾아간다는 얘기니까 이미 무엇이 제공되어 있다? 어떤 사각형인지 가로 길이 얼마고 세로 길이 얼마인지라고 하는 사각형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정보들은 누가 가지고 있다? 그 정보들은 얘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뭐라고 그런 거예요? 클래스를 속성들과 데이터들과 뭐가 엮여 있다? 기능이 엮여 있다.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라고 하는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넓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해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각형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데이터와 기능이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서 기능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바로 리턴 코드 바로 만들 수 있겠네요. 가로 길이가 2개가 있을 거고요. 세로 길이도 2개가 있겠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2 해서 리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괄호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으면 원래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죠. 그래서 일단 가로, 세로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전체의 2배니까 괄호 한번 묶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그 메서드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테스트해 보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메인 클래스를 테스트 하시면 돼요.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조금만 복사를 좀 하면은요. 이번엔 넓이가 아니라 둘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메서드 호출하실 때에는 페리미터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랑 똑같은 코드를 2번, 3번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2번. 여기서는
2번의 둘레는 그럼 메서드를 호출하는 주어가 2번인 거죠. left 2번에서 둘레 길이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코드는 left 1번에서 둘레의 길이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left 2번에서 둘레의 길이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3번. 값들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각형은 가로 세로 없으니까 둘레도 없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 사각형은 5 더하기 5니까 10, 거기에 2배니까 20,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각형은 3 더하기 4, 7, 7 곱하기 2니까 14. 다 맞네요, 그죠? 모든 사각형이 제대로 된 그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돼요? 되나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제 조금씩 감이 오세요? 스택, 힙, 메서드, 뭐 그리고 생성자, 메서드 어떻게 호출한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코드를 조금만 더 연습을 해 볼게요. 비슷한 코드를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자, 이거를 자, 4번 만들겠습니다. 4번. new 패키지. add java 그다음에 클래스 4번이라고 할게요. 이제 패키지 이름이고요. 자, 이 패키지 이름에서 자, new 하시고요.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클래스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포인트. 여기는 메인 메서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메서드는 필요가 없고요. 자, 선언이 됐습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패키지는 add.java 클래스 4번이고요. 저장된 폴더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제가 어떤 용도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좌표평면이 있어요. 2차원 좌표평면입니다. 3차원도 아니고요. 2차원 좌표평면은 X좌표하고요. Y좌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원점. X좌표도 0이고 Y좌표가 0인 원점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4, 3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클래스는 2차원 평면상에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클래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는 2개. X좌표하고 Y좌표 2개만 있으면 되겠죠? 2개. 더블 X. 이게 X좌표. 점의 X 좌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쉽게 하면 되죠. 더블 Y. 이게 그 점의 포인트의 Y 좌표를 의미하는 변수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한 거냐면 필드
말로는 멤버 변수.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죠. 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요. 뭐가 필요할까요? 생성자.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네. 생성자는 저기 우리가 렉탱글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했었던 것처럼 디폴트 생성자 그리고 파라미터 한 개짜리 그리고 파라미터 두 개짜리 이런 생성자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생성자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파라미터 한 개짜리는 뺄게요. 디폴트 생성자하고요. 디폴트 생성자하고 파라미터 두 개짜리 딱 이렇게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쉬워졌죠? 아까보다는 쉬워졌습니다. 디폴트 생성자는 점의 좌표를 원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 두 개짜리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x좌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y좌표가 되는 그런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메서드입니다.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는 하나만 만들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 메서드냐면 점의 좌표를 델타 x, 델타 y만큼 이동시키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 뭐냐? 이거는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원래 4, 3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4,3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얘를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동시키고 싶은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2만큼 x축으로 방향으로는 2만큼 이동시키고 싶은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점의 좌표가. 원래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가 있겠죠. 여기 두 칸 더 움직인 거고요. 여기 한 칸 더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6, 4로 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4,3이라고 하는 점이 dx 2만큼 움직여주세요. 여기는 조금만 더 잘 써드릴게요. 제가 너무 엉망으로 쓴 것 같아서 다시 좀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점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점이 있었다고 할게요. 여기 위치가 4였어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3이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4,3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하면 이게 움직이는 dx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양이에요. 움직이는 양이 2만큼 움직일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 그게 dy 여기 있는 dy가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y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 그게 1이라고 한다면 점의 좌표는 어디에 와 있을 거냐면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이동이 돼 있겠죠. 이동된 후에 이 점의 좌표는 4에서 2만큼 늘어났으니까 6이 됐을 거고요. 3에서 1만큼 여기가 1이라고 했죠. 1만큼 늘어났으니까 4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내용 이해되시죠? 네. 그런 메서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dx는 원래 x좌표에서
얼마만큼 더 이동시키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dy는 원래 y좌표에서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이동시키는 양이에요. 이동시키는 양. 그래서 이 메서드는 XY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 멤버 변수들 이외에도 파라미터가 필요한 메서드예요. 생각해 보시면. 자, 요거를 해보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어렵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